안녕하세요. 낭천입니다. 2000년대 초에 현대가의 왕자의 난을 들어보셨나요? 600여 년 전 조선시대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면 믿어지시나요? 오늘은 이 원조 왕자의 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이 건국되었을 때 태조는 50대 후반이라 후계자를 생각해야 될 나이였습니다. 태조의 아들들을 살펴보면 태조가 왕이 되기 전 사망한 첫 번째 부인에게서 6명, 두 번째 부인에게서 2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중 5번째 아들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태종 이방원입니다. 첫 번째 아들은 모종의 이유로 조선이 건국되기 전에 후계자 자리에서 탈락하게 되고, 6번째 아들은 건국 전 사망하여 조선이 세워졌을 당시 6명의 아들이 경합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성계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이미 장성했던 첫 번째 부인의 4명의 자식들은 건국하는 과정에서 각기 크고 작은 공을 세우고 있어서 그들 중 후계자를 세우는 게 맞아 보였지만 이성계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고려의 힘이 센 귀족들과 자신의 아들들을 혼인시킵니다. 그 힘으로 이성계는 고려의 한끗발 날리는 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힘이 강해지는 걸 원치 않았죠. 화장실 갈 때와 갔다 와서 마음이 다르다고 하죠. 그래서 고려 구세력과 접점이 없는 막내 아들을 세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가 의양군 이방석입니다. 그러나 그건 자식들의 큰 반발을 사게 되죠. 아무리 아버지에게 나름의 이유가 있다 한들 조선 왕조를 세우는데 큰 공을 세운 자신들을 놔두고 동생이 세자가 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죠. 또한 동생이 왕이 된다면 언제든 왕자리를 노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자신들을 그냥 놔둘 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죽음이 아니면 귀양뿐이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명과의 관계가 틀어지자 정도전을 비롯한 그의 세력들이 명의 본때를 보여주자며 요동정벌을 주장합니다. 그 첫 발로 공신과 왕족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병들을 회수하여 조선의 중앙군을 강화하는 사병혁파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이고 실은 그 구실로 이방원을 비롯한 왕자들의 손발을 묶으려고 한 거죠. 안 그래도 세자 책봉 문제로 골이 깊은 상황에서 이러한 발표가 나오니 자신들의 수족이 잘린다는 생각을 넘어서 정도전 이놈이 기어이 아버님으로부터 나라를 빼앗기 위해 우리를 모조리 죽여버리려고 수작을 부리는구나 라며 이를 팍팍 갈게 됩니다. 결국 정도전 일파가 한자리에 모이는 때를 기다려 세자인 이방석과 그리고 정도전을 비롯한 자신의 반대파를 싹 죽이게 되는데 그것이 1차 왕자의 난입니다. 1차 왕자의 난의 기록은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데 1차 왕자의 난에 대한 기사가 실린 태조실록이 반란의 주동자인 태종 시절에 편찬되었기 때문이고 실록 편찬 멤버들 또한 직간접적으로 1차 왕자의 난에 가담한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록에는 이방원의 군사들이 무기가 없어 서로 창을 쪼개어 들었다고 하고 또 겨우 수십 명이 경복궁 앞에서 진을 쳤다고 하지만 당연히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것이 실제로는 충청도 관찰사 하륜이나 안산 군수 이숙번 등 쟁쟁한 사람들이 지휘했고 군사는 최소 수천 명은 되었을 겁니다. 그래야 군부의 최고 기관인 삼군부와 궁궐의 근위병들에게 맞설 수 있는 군세가 되니까요. 실록이 사실이라면 나라 꼴이 참 막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십 명 남짓 되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무너진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이없는 일이니까요. 물론 이방원이 반란군을 이끌고 가장 먼저 제압한 곳은 정도전과 친구들이 놀고 있던 술집이 아니라 이성계가 기거하고 있는 경복궁이기 때문에 이성계가 제압당한 이후에 궁궐을 지키던 많은 병사들이 싸움을 멈췄을 가능성이 크긴 합니다. 군대라는 조직이 명령을 내리는 장수의 역할이 워낙 크니까요. 이방원은 이 1차 왕자의 난으로 자신의 이복 동생들과 반대파를 확실히 처리하는 데 성공하는데요. 그리고 자신이 후계자의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자신의 형인 이방과를 세자로 추대합니다. 그가 조선의 2대 임금인 정종입니다. 왜 그런데 이방원은 후계자의 자리를 양보했을까요? 형에 대한 우애가 지극해서?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으로 정종이 재위기간이 극히 짧고 왕으로서의 업적이 별로 없다고 굉장히 유약한 성격으로 태종에게 휘둘렸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 정종은 고려시대 이성계를 따라 여러 전장을 누볐던 무인이었습니다. 이성계의 아들 중에서 가장 무장으로서의 능력이 뛰어났고
이성계의 친위군을 이끌었던 장수였습니다. 정종을 따르는 이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정종은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아들이 없었으므로 자연스레 다음 후계자 자리는 이방원의 자리였으므로 무리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1차 왕자의 난 이후에 이방원의 천하가 되자 그것에 불만을 품은 이성계의 네 번째 아들인 이방간과 박포가 사냥을 핑계로 군사를 모아 이방원과 한판 붙게 되는데 이것이 2차 왕자의 난입니다. 방간은 정종에게 거병 사실을 알리고 상황전을 지나면서 태조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상당히 안 좋았죠. 실록의 내용을 알기 쉽게 풀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방원이가 날 죽이려고 함. 헬프 좀요. 미친 거 아니면 빠른 지지치셈. 아빠 헬프 좀요. 응, 빠른 손절요. 이방원 입장에서는 자신이 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킨 이유가 형님들 계시는데 어딜 동생이 건방지게 였기 때문에 형들을 제치고 왕이 되기가 영 모양새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 이방원의 입장에서 그를 합법적으로 제거할 명분을 주었으니 두 손 들고 환영할 일이었을 겁니다. 믿었던 형과 아버지의 지지도 받지 못한 이방간은 화살 몇 번 써보지도 못하고 패배하게 됩니다. 이후 이방원은 정종의 뒤를 이어 조선 3대 임금에 오르게 되는데 그가 바로 태종입니다. 보통 왕의 이름은 쓰지 못하는 금지어가 되기 때문에 왕은 잘 쓰지 않는 글자로 이름을 만들고 또 외자 이름이 대부분인데 이방원 같은 경우는 자신이 왕이 되기 전 이름을 계속 사용하죠. 그래서 보통 조선의 다른 왕 이름은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태종은 이방원이라는 이름이 아주 익숙한 것입니다. 형제간의 많은 피를 보고 왕위에 오른 태종은 그 이후로도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세력을 하나하나 굴복시키고 강력한 왕권을 자신의 셋째 아들에게 물려주는데요. 그 셋째 아들이 지금도 성군으로 유명한 세종대왕입니다. 재밌죠? 다음에도 더 재밌는 역사적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즐겨찾기 부탁드립니다.